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왜 거기서 나와? 라는 테마로 릴레이 특강 첫 번째 주자를 맡게 된 미생물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조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어제 한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자기 전에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또 첫 번째 주자이기도 하고 해서 좀 하이텐션으로 가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죠. 제가 지금 바로 여기쯤인 것 같아요. 한 여기쯤에 제가 여기인가? 여기 서 있고, 여기가 목포 고화도에 위치한 호남권,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라는 연구기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섬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3,000개 이상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약 65% 이상이 이 호남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섬과 연안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생물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목포시 고화도에 이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성립되었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미생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매일 웃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작은 지식이나마 좀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그것과 함께 아까 드렸던 그런 웃음을 조금 같이 드려서 오늘이 조금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쵸. 근데 우리가 또 즐거우려면 또 손에 또 뭘 쥐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디 펜시점에 갔는데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얘가 용도가 뭘까요? 요거는 이렇게 뚜껑을 딴 모습이고, 여기 이제 뭐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촛불이요? 촛불은 아닙니다. 용기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대답이 없어.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지금. 생물에 관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렌즈통이요. 아니에요. 한 요만한데, 우리가 주로 뭘 이렇게 할 때. 좀 비슷해요. 연필꽂이? 붓? 거의 가고 있어. 거의 가고 있어, 지금. 볼펜. 볼펜. 맞습니다, 여러분. 볼펜이에요, 볼펜. 근데 아까 그거는 펜시점인데 좀 퀄리티가 좋았는데, 그게 제가 다시 갔을 때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요 여성분께 제가 요거를 이따가 끝나고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볼펜으로 쓸 수 있어요. 뭐 쓰기는 불편해요. 사실 잡기도 어렵고 그렇긴 한데, 예쁘게 책상에 두시고 버섯에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뒀다 제가 이따 드릴게요. 자, 좀 더 집중을 해서. 한자가 나왔는데 어렵죠? 근데 이거 다 같은 음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요 가운데 요거는 알지 않습니까? 뭐죠? 그렇죠. 이게 작고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궁금한, 다 미자예요. 작을 미자, 수수께끼미, 아름다움이어서 오늘 만나볼 생물에 대해서 처음 사진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이게 버섯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했으니까 버섯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 물 속에 보통 이렇게 위로 습지 등불버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속에서 마치 등이 켜진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버섯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도 많이 있지만 더 모르는 버섯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버섯에 대해서 너무 깊지 않게, 아니면 좀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좋아요. 버섯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버섯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빨간색의 모자 같은, 우산 같은 모양이 있고, 거기에 하얀 점이 이렇게 다닥다닥 나 있고, 그걸 받쳐주는 기둥이 있고, 이렇게 풀숲에. 이건 제가 물론 파워포인트에 직접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버섯은 맛이 없다는 그런, 뭐랄까, 고정관념이랄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잘 먹지만.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아니면은 꼭 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이 독이라는 거예요. 독. 버섯을 생각하면 대부분 이 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독버섯.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보지만
어렸을 때는 만화책 세대였어요, 사실. 조금 연식이 됐죠.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 야, 이제는 웹툰을 보겠죠. 웹툰을 보다가 이제 잠이 들어요, 보통. 하루에 한 몇 개씩은 보다 자는데, 웹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독버섯처럼 번지겠지. 근데 이 독버섯이 되게 나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가 않은데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초록창에다가 똑같이 적어봤어요. 독버섯처럼 번지. 그랬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독버섯처럼 번지는 가짜뉴스, 도박 사이트, 뭐 불법 게임장, 뭐 전자담배, 뭐 못든 나쁜 거에는 이 독버섯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독버섯이 도대체 어떤 나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버섯은 어떤 독버섯이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독버섯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어떤 공부라기보다는 그 버섯을 생각하는 좀 관점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분류도 하겠지만 분류를 넘어서서 우리가 버섯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신영복 교수님의 담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독버섯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독버섯을 생각하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런 그림이죠. 이게 되게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독버섯인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등산을 가고 있었어요. 등산을 가다가 아버지가 이 버섯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등산 스틱으로다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 조그만 얘를 툭툭 치면서, 아들아, 얘가 사람을 죽게 하는 나쁜 독버섯이다 라고 얘기하고 딱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버섯이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쁜 독버섯이었더니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버섯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식탁 위에서의 논리일 뿐이지 너는 나랑 친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우리 이 숲에서 살아가는데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여러분 얘를 뜯어서 내가 요리를 해서 내 입에 넣어서 소화를 시켰을 때, 그때 나한테 이제 독성분이 퍼져서 내가 중독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가서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대로 살다가 자기의 역할을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또 생겨나고. 얘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인간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서 독버섯을 나쁘다고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있죠. 그래서 그 편견을 관점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로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도 뒤에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두 번째 만나는 버섯인데, 얘는 먹물버섯이라는 버섯이에요. 여기 이 갓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까만색으로 이제 액체처럼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묻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반질반질한 게 액체인데, 요거를 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끝에를 잘 봐주세요. 제 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잉크. 그래서 이제 뭐 쉐기 잉크라는 그런 영명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갈기털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영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때는 외국에서는 잉크가 비쌌을 때는 저런 걸 대용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저 버섯을 따다가 손에 묻혀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수묵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얘는 왜 저렇게 까만색 액체를 만들어내느냐?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이 아랫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섯의 이 아랫부분, 여기가 자실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 버섯의 포자가 달리는 곳이에요. 이 버섯은 여러분, 식물의 열매나 꽃처럼 잠깐 나의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생식기관이에요. 우리는 이게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모습은 땅속이나 아니면 나무 속이나 거기서 이제 균사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균사에 대한 얘기도 뒤에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면적이 넓을수록 성숙한 버섯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여기 끝에만 조금 까맣게 돼 있죠. 전체적으로는 핑크색을 가지고 있고, 점점 이렇게 몸을 녹아 내려가면서 자기의 포자를 이 안에다 담아서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버섯이 한 며칠만 지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되면 슬슬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되게 보기에도 약간 뭐 그로테스크하고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버섯으로 봤을 땐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역할을 지금 다 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온전히 나의 씨앗들을 여기 밑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포자들이 다 이제 떨어져서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럼 땅 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깨어나듯이 이 버섯의 포자도 발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균사의 상태로 퍼져 나가면서 또 생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 읽었으면 좋겠지만 힘드니까 제가 여기만 할게요. 먹물버섯이란 담자균류 먹물버섯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정원이나 목장, 잔디밭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며 성숙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잉크와 같이 검은 액체를 만들어 녹아내립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발췌해 온 거예요. 긁어서 제가 바꾼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틀린 게 있죠. 뭘까요? 그렇죠. 식물. 원래는 요건데 이거는 저같이 분류를 하는 사람이나 여기가 좀 거슬리죠. 주름버섯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버섯을 식물로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요? 편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의식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광대버섯 쪽을 좀 전공을 했는데 초록창에 다시 한번 마기 광대버섯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색이 나왔는데 역시 균류인데 식물 안에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식물이랑 균류랑은 전혀 다른 생물이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속으로 뜨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식물 아니냐고. 그래서 한때는 약간 식물로 생각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식물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동물들이 있고 여기 버섯이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크게 조금 중요한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다를까요? 식물은 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생물들은 할 수가 없어.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좋아요. 네.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가 영양 생물인데 밑에 있는 것도 우리는 매일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이따 점심에도 먹을 거고 저녁에도 먹고 야식도 먹을 거잖아요. 뭘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버섯은 식물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누굴까요? 린네. 확실합니까? 맞아요. 린네예요. 이 사람이 생물을 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칼폰 린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진 띄우면은 뭐 바흐나 핸델이나 막 이런 그 음악의 거장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네, 또 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바로 아네요. 이 칼폰 린네가 2개 분류법이라는 생물 체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해켈이라는 분이 3개 분류법,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휘테커라는 분이 5개 분류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파이팅 넘치는 이 할아버지가 6개 분류법까지. 점점 분류학은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린네 시절에는 식물계랑 동물계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해켈까지도 균기 안 보이죠. 식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휘테커 이분의 5개 분류법을 할 때부터 식물계에서 균계가 나눠졌어요. 이 가장 큰 중요했던 것이 아마 그 광합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섯이 식물처럼 마치 폈다가 씨앗을 퍼뜨리고 다시 죽고 내년에 가면 또 그 근처에서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명 6개라고 해서 좀 더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흔히 개통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에 있던 6개 분류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균계가 있죠. 식물, 동물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균류가 더 이상 식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버섯은 균류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